안녕하세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다가 현재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잘못한 것인지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반반 결혼의 맞벌이인데 이번 명절에 시어머니가 시 외가까지 스케줄을 짜서 통보하시더라고요. 명절 당일날 시댁, 그 다음날 저녁 시외가 이런 식으로요. 제가 통화하면서 어머님, 저도 친정하고 일정 짜야 해서 바로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했더니 본인 시집살이 당한 이야기 30분 동안 하는 거예요. 나는 너처럼 안 했다.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말하면 네만 했어. 30년 동안 한 번도 난 거역한 적 없다. 네가 생각한 것처럼 명절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가잖아? 그거 아주 경우 없고 못된 거다. 내 딸이었으면 아주 혼냈어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명절 그날 친정을 못 갔어서 너무 서러워서 꼭 아들 낳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도 하시고요. 뭐 다른 집 며느리들은 매일 와서 귀찮게 한다더라. 근데 나는 너 그렇게 한 적 없지 않느냐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듣다 어머님,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내내만은 못할 것 같아요 했더니 너 지금 말 대꾸 하냐? 너 네 남편한테도 그러냐? 말버릇 고쳐라 하시네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두 번 본 거 얘기하면서 저도 최선 다했어요 하니까 내가 언제 널 일주일에 한두 번 봤니? 한 달에 한 번 봤다 하셔서 저도 억울한 마음에 어머님, 이번 달만 4번 뵀잖아요 했어요. 그랬더니 또 너 네 남편한테도 이러니? 고쳐라 하시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끊으면서 네가 친정어머니랑 일정 조율했어야 한다고 말이라도 먼저 했으면 이 사단 안 났잖니 하시길래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했더니 기억이 안 나신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제가 예쁘게 말하려고 종이에 대사까지 적어서 그거 읽었어요.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했더니 다른 거 읽은 거 아니니? 하시는데 저 진짜 소름 끼쳤어요. 근데 소름인 건 남편하고 대화할 때도 늘 이런 패턴이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 망상하지 마라, 상상하지 마라. 제가 맞는 말 하면 저런 식. 근데 진심으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사실 살면서 녹음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30분간 시댁에 충성한 이야기 하실 때 너무 놀라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처음에 누누이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네가 먼저 전화를 했어야지 이러셔서 어머님, 제가 전화 먼저 한 거잖아요 했더니 아 맞다, 미안 이러시고 좀 소름이었어요. 뭐 다른 집 며느리는 주말 내내 와서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나 어쨌다나. 참고로 지금은 이사가서 아니지만 근 2년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갔었어요. 근데도 이사하고 나서 하시는 말이 우리가 자주 만난 건 아니래요. 한 달에 한 번 봤다고 너무 당연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니. 진지하게 이건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으신가 싶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오셔서는 제 얘기 1분도 안 듣고 시아버지가 저한테 쌍욕까지 하셨어요. 저 정말 살면서 남자 사람한테 욕 처음 들어봤습니다. 시댁 위주로 하는 게 뭐가 어떠냐면서 별씨, 거지 같은 미친 쌍 이러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군요. 남편이 처음에는 저 위로 1도 안 하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황당했는지 중재하러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는 째려보면서 남편한테 너 노선 똑바로 정해라 이러시더군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자기 아빠 못 이기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엄청나게 다혈질이고 남편이 시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더니 저녁에 남편이 하는 말이 네가 먼저 사과 안 하면 이혼할 거라고 화를 내네요. 제가 다 파탄낸 거래요. 제가 사과 먼저 안 하면 이혼이라고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하지만 제가 사과를 왜 하나요? 지금 며느리한테 경험 없는 말들만 하고 욕한 게 누군데. 결국 남편은 푸사 싹 다 내리고 며칠간 말 안 걸더군요. 결혼 전에 명절 때 친정, 시댁 가는 순서를 번갈아 가자고 그렇게 남편하고 다 약속했는데 남편이 그걸 어긴 거고 시어머니도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 명절 당일하고 그 다음날 시의가 코스까지 짜오신 건데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 당황해서 어머님께 설명해 드리려던 것뿐이었는데 이게 제가 쌍욕 들을 정도인지 저는 이렇게 시아버지한테까지 욕먹은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거든요. 또 미안하다고 빌어도 모자랄 이 상황에
저보고 먼저 이혼 이야기 꺼내는 그놈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고 이혼을 하긴 할 건데 너무 당당한 그 인간의 모습을 보니 제가 조금이라도 이기적인 부분이 있는 건지 여러분께 묻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의견 구해봅니다. 후기. 벌써 2년 전 이야기네요. 오늘 어쩌다가 이곳까지 와서 글을 읽다가 제가 글을 썼다는 사실에 흠칫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많이 울었어요. 그 감정이 떠올라서요.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바로 이혼했어요. 바로 연 끊고 싶어서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고 제가 결혼할 때 썼던 돈은 다 찾아왔어요. 웃긴 건 진짜 제가 바로 이혼 절차를 밟으니 그 난리를 치던 시부, 시모가 저한테 찾아와서 저를 구슬리며 사과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혼남 만드는 건 싫었는지 그제서야 사과도 하고 하는데 너무 가증스럽고 더 싫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네가 잘못했지만 넘어가겠다는 식이어서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고요. 그 인간은 막판 되니 정말 안 헤어졌음 큰일 날 뻔했다 싶을 정도로 막장이었어요. 진짜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저도 상처를 극복하고 지금은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서 잘 연애하고 있답니다. 결혼은 글쎄요. 아직은 망설여지는 거 보면 제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 신중하고 싶고요. 아무튼 그때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서야 후기 씁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댓글. 제일 쓰레기는 남편이네요. 결혼 전 약속한 상황이면 자기가 자기 엄마를 구워 삶아서라도 약속 지켰어야지. 잘 헤어지셨어요. 두 번째 사연. 결혼 앞둔 예랑이에게 갑자기 싸한 느낌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12월 예식 앞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서로 준비하는 과정부터 뭔가 우린 맞지 않고 이 사람이 좀 싸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고민이 많아요. 저희는 연애기간 3년이고 작년 말부터 결혼 준비 시작한 상황입니다. 큰 트러블은 없는 사이로 일반적인 커플처럼 투닥투닥 거리는 건 있었으나 이마저도 적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남자는 이성적인 편이고 여자는 감성적인 편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이들 다투고 싸운다고 하던데 우리는 연애 때랑 다름없게 큰 싸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결혼 준비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기분이 조금 상하면 눈빛부터 달라지고 말투, 행동이 매우 무뚝뚝해졌습니다. 쳐다도 안 보네요. 기분이 안 좋으냐고 물어봐도 아니, 나 괜찮은데? 똑같은데? 합니다.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봤지만 그게 되지 않는 성격이라 온종일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중입니다. 남자의 기분을 짜증나게 만든 요소가 뭔지 나는 모릅니다. 10분 전까지 나랑 하하 호호 카톡하고 전화도 했는데 갑자기 돌변해요. 아무리 봐도 내 잘못은 없는데 왜 나한테 저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연애 때 알고 있던 이 사람은 이성적인 편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 겪다 보니 이성적인 게 아니었나 싶어요. 결혼해서도 자기 기분 안 좋다고 저러고 있을 생각하니까 속이 벌써 뒤집히거든요. 평상시랑 똑같은 거 절대 아닌데도 본인은 말만 괜찮다고 하니까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저렇게 해놓고 하루 이틀 지나면 멀쩡해져요 또. 말로 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로서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 보니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었어요. 이런 걸로 왜 싸하냐고 물으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뭔가 기분이 그냥 싸해요.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걸로 스트레스가 심해지니 다 무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저 이상한 걸까요? 후기. 안녕하세요. 글 쓰고 나서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분이 댓글 남겨주셔서 후기 쓰려고 왔어요. 결론은 파혼했습니다. 글을 쓸 때도 사실 파혼 생각 65, 결혼할 생각 35 정도였는데 댓글 하나부터 10가지 정독하면서 많은 분의 상세한 경험담, 진심 어린 걱정을 보고 온 세상이 내 결혼을 말리고 있다. 이건 하면 내 인생 끝나겠다. 라고 결론이 나버렸어요. 일단 우리 부모님께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정말 다행히 두 분 모두 이해해 주셨어요. 특히 엄마는 나중에 아이가 생겼을 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할 것 같은 사랑과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그동안 혼자 마음고생 심했겠다며 많이 다독여 주셨습니다. 위약금 무는 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주변 사람들도 신경 쓰지 말라고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 부모님께 너무 감사해요.
배우자 복은 없어도 부모님 복은 확실히 있나 봅니다. 나중에는 배우자 복도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헤어졌기에 전 남자친구라고 칭하겠습니다. 전 남친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이 사람 감정 기복 때문에 또 자꾸 약속이 미뤄져서 그냥 카톡으로 말했어요. 카톡방 지워버려서 내용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그만하자. 최근 몇 달 동안 널 지켜보면서 너란 사람의 행동이 너무 변한 걸 느꼈다. 어쩌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너의 본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너랑 만났던 시간 다 부정당하는 기분이다. 나 너랑 결혼 못하겠다. 미루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못하겠다. 우리 부모님께는 내가 미리 다 말했고 너희 부모님께는 네가 알아서 말해라 했더니 보자마자 전화 오더군요. 카톡은 안 왔었고 그냥 전화만 엄청나게 왔었습니다. 안 받으니까 퇴근 시간 맞춰서 회사 앞으로 오겠다는 연락이 왔고 답장은 안 했어요. 퇴근하니까 전 남자친구 앞에 있길래 할 말 있으면 여기 서서 그냥 말하라고 했고 정말 어이없게도 울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하대요. 미안하다는 건 지도 지 행동이 어땠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 카톡으로 했던 말 홧김에 한 거 아니고 위약금 내가 다 물 거고 우리는 오늘부로 끝이야. 나 혼자 이렇게 결정하고 단정 짓는 건 너한테 좀 그렇지만 내 마음은 확고하고 우리는 결혼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나 먼저 갈게 하고 우는애 내버려두고 난 집에 왔습니다. 다행히 안 붙잡더군요. 그리고 그쪽 부모님한테도 전 남자친구한테도 연락이 안 왔었어요. 돈이 좀 깨졌지만 정리할 것도 많이 없었고 만난 시간이 무색하게 마음고생도 많이 안 했고 이상하리만큼 너무 평온했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연락이 줄기차게 오더군요. 각소리 마냥 죽지도 않고 계속 와요. 그래서 차단했네요. 끝입니다. 감정이 기분이 되는 사람과는 인연을 만들고 싶지도 않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결혼 안 한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얼굴도 나이도 성별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때 답글 달아주셨던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행복한 시간으로 하루하루 꽉꽉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축하해요. 저는 폭력성 있는 남자친구랑 결혼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결국 결혼 후 바로 이혼했어요. 이혼보다는 파혼. 이 말이 이제야 이해갑니다. 꽃길만 걷길 바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